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폭격기가 북한 인근 동해 국제공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참가하지 않고 미군 단독으로 무력 시위에 나서 독자적 군사 옵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왔다며 북한 도발 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간 24일 실시된 총선에서 최장수 총리 4연임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 기사연합은 32.7%에서 33.3%의 득표를 기록할 것이며 총선 승리가 확실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일 차차 흐려져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선 대북 선제 타격보다 북한이 공격하면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는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lots of alternatives that have been presented to him, and he'll make decisions at the tim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문우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 대응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가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북한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7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현금 지원과 교역 확대 등에는 반대 61%, 찬성 32%였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찬성은 23%인 반면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는 미국이 공격해야 한다가 6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북미 간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폭격기가 북한 인근 동해 국제공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모든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그젯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상 국제공역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비행이라며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6차 실험을 전후해 B-1B가 2차례 출격했을 땐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였는데 동해상이긴 하지만 이를 넘어선 겁니다. 최종 북상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외곽,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미군이 그동안 B-1B의 한반도 출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수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공개로 북한의 어떤 위협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유사시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정도로 빠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B-1B 폭격기가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움직인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그제 북한 지진은 자연 지진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연 지진이 아니라 6차례 핵실험 충격이 누적된 산사태나 대규모 갱도 붕괴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조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감지되자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 준비에 착수하며 예의주시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불과 2km 내외, 발생 시각은 평양시 4시 59분으로 북한이 그동안 평양시 정각에 맞춰 핵실험을 실시해왔다는 점은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자연 지진으로 결론을 냈고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중국 당국도 뒤늦게 발표를 정정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3주 전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질학적 압력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6차례 핵실험으로 축적됐던 응력, 지진 에너지가 분출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6차 때 크게 무너진 것으로 알려진 주변 산에서 추가 산사태가 생겼거나 핵실험장 갱도가 크게 붕괴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방사능 물질 유출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갱도 붕괴가 발생을 했다면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물질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5시간 만에 지진 발생 위치를 첫 발표 지점에서 중국 최초 발표대로 20km를 옮겼고 다시 4시간 뒤에는 한 차례가 아닌 2차례였다고 수정 발표하는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끝난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현 총리의 4선 연임이 확실시됩니다. 극우 정당은 의회 입성이 유력해서 독일과 유럽 정가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33% 안팎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을 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0년 안에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유럽 건설을 천명했습니다. Wir sind stärkste Kraft als CDU und CSU. Wir haben einen Auftrag, eine Regierung zu bilden, und gegen uns kann keine Regierung gebildet werden.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을 후보로 내세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은 예상 득표율이 20에서 21%로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반이슬람과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최대 13.5% 득표율로 연방의회 입성이 확실시됩니다. Wir haben es geschafft. Wir sind im Deutschen Bundestag und wir werden dieses Land verändern.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난민 정책과 EU 문제 등을 두고 독일의회 내부 양상이 대립과 견제 구도로 바뀔 수 있어서 독일과 유럽 정가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워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는 곧바로 대연정 구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 때보다 9% 가까이 득표율이 떨어진 데다 극우정당의 부상으로 난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5당 대표와 원내대표 10분을 모시기 위해 청와대 정무라인이 노력 중이라며 다음 주는 추석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동이 성사되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 대응 등을 설명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야당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적폐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 세력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내일 오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표결 직후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북미 간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폭격기가 북한 인근 동해 국제 공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모든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그젯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상 국제공역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비행이라며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6차 실험을 전후에 B-1B가 2차례 출격했을 땐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였는데 동해상이긴 하지만 이를 넘어선 겁니다. 최종 북상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외곽,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미군이 그동안 B-1B의 한반도 출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수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공개로 북한의 어떤 위협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유사시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정도로 빠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B-1B 폭격기가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움직인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미국의 이런 초고강도 무력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참가하지 않고 미군 단독으로 무력 시위에 나서 독자적 군사 옵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를 북한 동해상으로 출격시킨 사실을 발표한 것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협박을 다시 한번 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차례 경고해온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겁니다.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해 추가 핵실험 여부에 쏠린 국제사회의 이목도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 전력인 B-1B의 전개 시기를 밤으로 택한 배경도 주목됩니다. 언제든 북한의 방사포는 물론 주요 미사일 기지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과시했다는 해석과 함께 지난 7월 북한이 자정 가까운 시각에 ICBM급 화성 14형을 기습 발사한 데 대한 맞불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심야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 한미일 연합 전력이 아닌 미군 단독으로도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북한 말폭탄에 대한 경고와 억제 차원의 고강도 무력 시위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지대공 미사일로 B-1B를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는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lots of alternatives that have been presented to him, and he'll make decisions at the tim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문우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 대응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가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북한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7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현금 지원과 교역 확대 등에는 반대 61%,
찬성 32%였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찬성은 23%인 반면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는 미국이 공격해야 한다가 6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